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정보기술 미래인재교육연구단에서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홍상우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에서 지금까지 제가 해온 연구인 뉴럴 네트워크를 스팔스하게 만들어서 연산량을 줄이면서 또 동시에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을 제거하여서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AI 모델에서의 공정성의 중요성과 그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 AI 모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나 산전, 한전과 같은 기업들은 AI 모델을 활용하여서 지원자들의 목소리나 발성, 표정 등을 평가하고 이 점수를 채용 과정에 반영하여서 지원자들을 채용한다고 알려진 바 있습니다. 하여 이렇듯 중요한 의사결정 모델에 AI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는 AI 모델이 채용 과정과 상관없는 성별이나 인종, 종교 등에 의해서 차별적인 결과를 내놓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미 2019년에 이러한 AI 모델이 특정 편견에 영향받는 편향된 결과를 가져온 사례가 나타난 바 있습니다. 2019년에 애플 신용카드 회사는 고객들의 대출 한도를 평가하는데 AI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이 AI 모델은 남성과 여성의 신용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도 남성에게 여성보다 20배나 더 높은 대출 한도를 책정하여서 성별에 따라 영향받는 불공정한 결과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대중들에게 알려졌을 때 이 애플 신용카드 회사는 큰 비판을 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으로부터 저희는 AI 모델을 중요한 의사결정에 활용할 때에는 회사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고객들이 안심하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AI 모델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AI 모델의 경량화 역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점점 더 AI 모델의 크기가 커지고 파라미터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든가 하는 점점 더 강력한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모델을 학습시키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크기의 GPU 메모리 용량을 필요로 합니다.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AI 모델을 경량화시키는 네트워크 프루닝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었습니다. 네트워크 프루닝은 뉴럴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리던던트한 시냅스나 뉴런들을 제거하여서 뉴럴 네트워크의 연산량이나 메모리를 감소시키는 주제입니다. 실제로 오른쪽 그래프에 이제 네트워크 프루닝 전과 후에 뉴럴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연산량과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을 이제 그래프로 비교해 놓았는데,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65%까지 이제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에 필요로 하는 연산량과 자원들이 많이 감축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여 네트워크 프로닝의 목표를 이제 수식적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오른쪽 위에 있는 수식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X는 인풋 이미지 혹은 어떤 데이터가 될 것이고, Y는 이제 레이블, 그리고 F 세타 콤마 X는 인풋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나오는 프리딕티드 레이블입니다. 이 프리딕티드 레이블과 실제 트루 레이블 Y를 가지고 로스 펑션인 L에다가 집어넣어서 저희가 원하는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이제 옵젝티브에 대해서 이제 코스트를 구하고, 이것을 데이터셋 D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미니마이즈 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고, 이때 저희가 이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옵티멀한 뉴럴 네트워크를 세타 스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네트워크 프로닝의 목표는 이제 세타 스타의 파라미터 수, 이제 여기서 제로놈을 사용하는데, 이 제로놈을 사용해서 구한 파라미터의 수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스파르시티, 이제 C라는 것이 이제 스파르시티를 나타내는데, 1 빼기 C 곱하기 M, 이제 M이 원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 수일 때 거기다가 1 빼기 C를 곱해가지고 이제 스파르시한 뉴럴 네트워크를 유지하고자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메소드는 이제 뉴럴 네트워크의 임포턴스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안에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는데, 이 파라미터들은 이제 그레디언트를 베이스로 계산을 하여서 그 중요도를 연산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테일러 엑스펜션을 기반으로 하는 이 임포턴스 에스티메이션은 이제 많은 뉴럴 네트워크 프로닝에서 활용되면서 그 성능을 이제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하여 실제로 오른쪽에 나타나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으로 나타난 그래프가 이제 임포턴스 베이스로 네트워크 프로닝을 진행한 것이고, 이제 파란색으로 나타나 있는 그래프가 이제 랜덤하게 어떤 파라미터들을 골라가지고 제거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스파르시티는 이제 스파르시티가 100%이면은 이제 뉴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파라미터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고, 스파르시티가 0%이면은 뉴럴 네트워크가 그 어떤 파라미터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면서, 따라서 스파르시티가 커질수록 뉴럴 네트워크는 더 스파르스해지고 더 연산량과 필요로 하는 메모리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임포턴스 베이스로 뉴럴 네트워크 프루닝 하면은 스파르시티 95%에서 약 5% 정도의 성능이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 랜덤하게 네트워크 프루닝을 진행한 경우에는 이제 스파르시티 95%에서 한 40% 정도의 성능 감소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임포턴스 베이스로 파라미터를 측정하여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루닝 방법은 하나의 단점이 있는데, 이 바로 AI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편견을 악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제가 셀럽A 데이터셋에서 학습시킨 뉴럴 네트워크를 아까 보여드렸던 Importance Estimation Based Pruning 방법으로 프루닝을 해서 그 성능을 나타낸 결과입니다. 이때 셀럽A 데이터셋은 성별과 머리색으로 데이터 그룹을 나누었을 때 블론드 피메일과 논 블론드 메일의 샘플의 수가 다른 그룹보다 훨씬 많아서 이런 머리색과 성별 사이에 잘못된 상관관계가 존재함이 알려져 있는 데이터셋이고, 따라서 실제로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시켜 보면은 이러한 뉴럴 네트워크들이 성별과 머리색에 대해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잘못된 편견을 배우기 쉬운 그런 데이터셋입니다. 하여 편견과 프루닝 사이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프루닝에 따른 그룹별 성능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는데, 스파르시티가 증가할수록, 즉 AI 모델이 경량화가 될수록 편견과 일치하는 그룹들은 성능이 거의 감소하지 않지만,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그룹들, 예를 들면은 논 브론드 피메일이나 브론드 메일과 같은 그룹들은 성능이 크게 하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네트워크 프루닝은 전체 데이터에서의 평균 성능은 유지하지만, 실제로 그 내부를 살펴보면은 메이저리티의 성능만 고려하고 마이너리티의 성능은 오히려 더 악화시키는 편견을 강화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저의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자는 모티브로 시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덴스하고 바이어스되어 있는 뉴럴 네트워크들을 스파르스하면서도 디바이스되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여 저의 이러한 목적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 먼저 편견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편견의 정도를 측정할 때 자주 사용되곤 하는 매트릭은 바로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입니다. 어떠한 데이터셋을 피처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누고 이때 그룹별 정확도를 측정하였는데, 특정 그룹의 정확도가 다른 그룹들에 비해서 확연하게 낮다면은 이는 이를 학습한 AI 모델이 매우 불공정하게 학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편견을 학습한 모델로부터 이득을 보면서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그룹들을 Bias Aligned Group, 그리고 편견을 학습한 모델로부터 손해를 보는 편견과 일치하지 않는 그룹들을 바로 Bias Conflicting Group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테이블에 나타나 있듯이 Bias Aligned 그룹들의 성능은 이제 모두 96% 이상으로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반면, Bias Conflicting Group, 그러니까 Water vs on Land나 Land vs on Water 같은 그룹들은 82%의 accuracy와 75%의 accuracy를 보이면서 Bias Aligned 그룹들보다 훨씬 더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낮은 그룹의 성능, 그러니까 Worst Group Accuracy는 Land vs on Water의 accuracy로 75%가 되고, 이때 전체 데이터셋의 평균 성능은 97.7%인 거에 비해서 약 22% 정도의 성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 AI 모델은 매우 불공정하게 학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서 활용된 학습 방법들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학습 단계에서 편견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서 학습을 하는 경우 이를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이라고 부르고, 만약에 학습 과정에서 편견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를 바이어스 어그노스틱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편견과 관련된 정보들은 보통 성별이나 인종, 종교 등 민감한 개인정보인 경우가 많고, 이러한 정보를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집에 필요한 비용이나 프라이버시 등 많은 문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이어스 어그노스틱 트레이닝 방법에 집중하여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이어스 오너십 트레이닝의 가장 주된 문제로는, 보통 이러한 바이어스 오너십 트레이닝 방법들은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프록시 인포메이션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프록시 인포메이션을 잘 추출하기 위해서 복잡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프로세스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필요로 하고, 또한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 방법에 비해서 더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 같은 경우 편견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 단계에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룹별로 나눠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여 이렇게 그룹핑한 후에 그룹별로 샘플 수를 맞춰서 학습하는 방법이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에서는 주로 활용이 되어 왔고, 이러한 점의 단점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룹 어노테이션, 그러니까 이 트레이닝 데이터가 어떤 그룹에 속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러한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바이어스 어너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에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합니다. 하여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에서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하는데 바이어스 어거너스틱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룹으로 나눠서 학습을 진행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추하기 위해서 프록시 인포메이션을 활용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록시 인포메이션의 단점으로는 매우 불안정하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프록시 인포메이션으로는 학습 초기에 잘못 분류된 정보, 그러니까 미스클래시피케이션 정보라든가 혹은 이제 여러 트레이닝 에포 동안 이제 각각 샘플들이 보여주는 uncertainty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프록시를 활용하여서 학습되곤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프로닝과 바이어스에 관한 수학적 목표를 각각 확인하였습니다. 저의 최종 목표는 이를 결합하여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고, 이 수식의 의미는 이제 특정 스파르시티,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파라미터의 수가 제거된 그런 네트워크에서 월스트 그룹 어큐러시를 맥시마이즈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이 의미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덴스하고 바이어스된, 그러니까 연산량과 메모리가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이제 경량화시켜서 연산량과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서도 편견을 제거하여서 공정한 아웃풋을 내놓는 그런 AI 모델을 학습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저는 우선 프루닝 전후의 성능 차이를 테일러 익스펜션을 활용하여서 에스티메이트 하였습니다. 어, 이를 정의하면 다음 수식과 같은데 이 수식의 의미는 이제 어떤 특정 리스크 펑션이 존재할 때 어떤 뉴럴 네트워크에서 W라는 파라미터를 0으로 보냈을 때 이 리스크 펑션이 어떤 변화량을 가지는지를 표현하는 수식입니다. 그리고 방금 정의한 이 테일러 익스펜션을 활용을 하여서 구한 이제 프루닝 전후의 성능 차이, 이 성능 차이의 어퍼 바운드를 구해보면은 다음 식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증명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고, 이제 최종 어퍼 바운드 식을 살펴보면은 P 빼기 Y, 여기서 P는 이제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되고 Y는 원활 인코딩된 레이블입니다. 따라서 P 빼기 Y는 에러가 될 것이고, 또한 다이아고널 P 빼기 P 곱하기 P 트랜스포즈, 그러니까 컴퓨터 매트릭스 또한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 식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이 프루닝 전후의 성능 차이의 어퍼 바운드는 에러와 컴퓨터 매트릭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표 초반에 확인하였듯 이 마이너리티 샘플들, 그러니까 바이어스 컴플리팅 샘플들은 프루닝 전후에 더 큰 성능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방금 전 페이지에서 존재하던 이제 좌측 항이 더 큰 값을 가질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이 좌측 항이 더 커짐에 따라서 저희가 구했던 어퍼 바운드, 이 에러와 컴퓨터 매트릭스 또한 커져야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프루닝 전후에 이제 더 큰 성능 저하를 보이는 마이너리티들은 프루닝 후에 더 큰 에러와 더 큰 불확실성을 가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는 프루닝 후에 바이어스 컴퓨팅 샘플들은 뉴럴 네트워크의 판단 결과에서 더 낮은 컨피던스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 화면에 있는 그래프 중 왼쪽은 전체 그룹별 프루닝 전 컨피던스이고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프루닝 한 후의 컨피던스입니다. 실제로 프루닝 전에는 그룹별로 모두 전체 샘플들이 거의 1에 치중되어 있는 컨피던스를 나타내면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프루닝 후에는 확연하게 바이어스 어라이언드 그룹과 바이어스 컴플리팅 그룹이 매우 잘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황색과 초록색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그룹이고 빨간색과 파란색이 바이어스 어라이언드 그룹입니다. 하여 저는 이러한 점을 활용하여서 Accumulated Confidence라는 바이어스 정보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록시 정보를 제안하였습니다. 이 A씨는 이제 네트워크를 이터레이티브하게 프루닝하면서 계속해서 컨피던스를 측정하고 이 누적하여서 구하는 값입니다. 하여 실제로 이제 이렇게 프루닝을 진행을 하면서 컨피던스 누적하여서 A씨를 구해본 결과 이 그래프로 나타나 있는데 이 주황색과 초록색 값이 바이어스 컴플리팅 그룹의 컨피던스이고 빨간색과 파란색 값이 이제 바이어스 어라인드 그룹의 컨피던스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확연하게 두 그룹이 분리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AC 정보를 활용을 하면은 이제 민감한 개인정보 없이도 효과적으로 그룹별로 데이터를 분리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를 분리한 후에는 이제 오버샘플링을 통해서
그룹별로 데이터 수를 맞춰가지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편견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AC의 장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에 활용되는 바이어스 어너스트 트레이닝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뉴럴 네트워크의 언더 트레이닝이나 혹은 변형 내 로스 펑션과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새로운 학습 방법을 필요로 하는 반면에 AC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학습 방법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학습 방법과도 결합되어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A씨가 이제 하나의 모델로부터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닝을 거치면서 여러 단계의 스파르시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모델로부터 측정되어서 누적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프록시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바이어스 어라이인드 그룹과 바이어스 컨플릭팅 그룹의 비율을 맞추고자 여러 가지 푸시 정보를 활용을 하여서 다시 리샘플을 해보았는데 이제 D가 제가 제안한 A씨를 활용한 경우이고 이제 나머지 A, B,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A와 B는 기존의 바이어스 오너시 트레이닝에서 활용되는 푸시 정보들이고 C 같은 경우에는 프로닝 한 번만 그러니까 어큐뮬레이트 하지 않고 그냥 한 번의 컴피던스를 활용한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A, B보다 C가 그러니까 프루닝 후에 컴피던스를 프록시를 활용한 것이 더 안정적으로 이제 그룹별로 밸런스를 맞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C보다도 D가 그러니까 한 번의 컴피던스를 활용하는 것보다 여러 번의 컴피던스를 누적하여서 이를 프록시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룹별 밸런스를 맞추면서 거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에 맞게 효과적으로 이제 그룹별로 밸런스를 맞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AC를 학습에 활용하여서 이제 디바이스한 모델의 피처 분포를 TSNE 비주얼라이제이션에 활용을 하여서 시각화해 본 결과입니다.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한 어떤 디바이스를 하지 않은 모델의 결과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란색과 주황색, 그러니까 트루 레이블로는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지 못하고 그 초록색과 빨간색,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 그러니까 바이어스 정보인 이러한 정보로만 데이터를 클러스터링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의미하는 것은 이러한 모델은 진짜로 정말 중요한 코어 인포메이션을 배운 것이 아니라 어떠한 스퍼리스한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바이어스 인포메이션을 학습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안한 방법, 그러니까 A씨를 활용을 하여서 디바이스를 진행한 모델의 결과인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과 주황색을 기점으로 이제 데이터를 잘 구분하여서 클러스터링을 하지만 오히려 이제 빨간색과 초록색,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로는 데이터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학습시키고자 한 코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학습을 한 결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제가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의 디바이스 분야에서 활용되는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서 실험을 직접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테이블을 보시면은 제가 제안한 방법 DEMP가 워터버드와 CM리스트 두 개의 데이터셋에서 여러 가지 스파르시티, 적게는 50%부터 많게는 99.4%까지 여러 스파르시티 레벨에서 항상 가장 높은 WGA를 보이면서 그 성능을 입증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특이한 점은 JTT나 AFR 같은 경우는 바이어스 어거너스티 트레이닝 방법인데 이런 바이어스 어거너스티 트레이닝 방법 이외에도 GDR와 DFR 같은 바이어스 어웨어 트레이닝보다 제가 제안한 방법인 DEMP가 더 높은 WGA를 보이면서 또 효과적으로 디바이스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비단 워터버드나 이제 CM리스뿐만 아니라 셀레비이나 메타시프트 데이터셋에서도 다 항상 더 비슷한 양상을 보이면서 제가 제안한 방법이 여러 스파르시티와 여러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WGA를 보이고 가장 효과적으로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제거하면서도 스파르시한 네트워크를 어치브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한 방법이 프루닝 없이도 이제 디바이스 성능을 잘 보일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프록시 매트릭인 AC를 활용하여서 풀 네트워크에서 프루닝 단계 없이 디바이스 단계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까도 보여드렸던 테이블과 비슷하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여러 가지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입증을 하였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워터버드와 셀레브레이 이외에도 요즘 디바이스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미지넷 A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여서 실험을 진행해 보았는데 그 결과로도 제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제가 제안한 AC가 어떤 기존에 활용되던
센시티브 인포메이션을 대체하는 프록시로서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하여 저는 지금까지 제가 발표드린 내용을 논문으로 작성하여서 현재 이 논문 심사 중에 있고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한 논문들은 다음 레퍼런스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